안녕하세요. 디스커버 마린의 마린 박사입니다. 저는 한 10년 동안 요트 면허나 조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 강사 겸 시험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첫 관문인데, 이 필기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책은 뭘 사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그리고 공부 시간은 얼마나 해야 되고. 실제로 시험 공부를 해보고 시험을 쳐보면 막상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문턱을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짧은 시간 안에 100% 합격할 수 있는 초단기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이 영상은 초단기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필기시험을 빨리 합격해야 되는 분들이나 필기시험은 그냥 합격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영상입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 이론까지 섭렵해서 진짜 제대로 요트나 조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앞부분에 필기시험 문제 분석에 대해서만 보시고 뒷부분에 있는 공부법은 보지 말고 자신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필기시험을 최단 시간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필기시험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총 문항수는 50문제고요. 한 문제 2점입니다. 그래서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 조종면허 1급은 70점 이상, 2급은 60점, 그리고 요트는 필기시험이 70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되는데, 문항수로 하면 1급은 35문제, 2급은 30문제, 그리고 요트는 35문제 이상을 맞춰야지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총 50분이고 보통은 10분에서 20분 안에 다 풀고 나오죠. 그리고 문제 유형은 객관식이고요. 그리고 사지선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나오고 보기 4개 중에서 정답을 찾는 구조입니다. 공부 시간은 사실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있어서 다르긴 한데, 제가 알려드리는 공부 방법으로 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하루 이틀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700제라고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이 문제를 2바퀴 이상 돌릴 경우에 시험의 합격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방식은 PC 시험입니다. 원래 필기 시험이 현장에서 종이에다가 푸는 시험도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모두 PC 시험으로 변경이 됐고요. 전국의 해양경찰서에서 30분 단위로 시험이 있고, 보통 시험장마다 정원은 2명에서 3명 정도 되는데, 시험 치는 인원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마감되는 일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2022년 3월 2일 이후부터는 시험을 현장 가서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가시는 게 좀 안전합니다. 필기시험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찰관이 뒤쪽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2자리 또는 3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그 컴퓨터로 시험을 치고 접수까지 거기 현장에서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시험은 1일 2회까지 응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시험을 치고 불합격을 하면 오후에 다시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법에서도 알려드리겠지만 오전에 시험 치고 떨어졌을 때 나중에 카페 가서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오후에 치고 이러면 훨씬 안정적으로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 전에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도착을 해야 되고, 신분증을 반드시 들고 가야 됩니다. 원래 증명사진도 한 분께 들고 가야 되는데,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에 자기가 증명사진을 등록하면 증명사진이 지참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실기시험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접수를 할 때 증명사진을 홈페이지에 꼭 등록을 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험 결과 발표는 시험 종료 직후에 바로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시험보다는 조종면허나 요트면허가 어렵고요. 근데 소형선박 면허나 6급 항해사 면허보다, 해기사 면허보다는 좀 쉬운 편입니다. 조종면허 2급이 합격 점수가 60점이라서 조종면허 1급이나 요트면허보다는 쉽고, 그리고 조종면허 1급보다는 요트면허가 생소한 용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문제 출제 비율이 요트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에서 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일부 해기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필기시험이 면제가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조종 면허가 있는데 요트 필기시험은 쳐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조종 면허와 요트 면허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조정 면허가 있더라도 요트 면허를 취기 위해서는 필기를 다시 쳐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아예 다릅니다. 물론 이제 50%가 되는 법규 부분은 유사한데 앞쪽에 있는 50%는 거의 달라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정면허 2급과 조정면허 1급은 필기가 서로 면제가 안 됩니다. 2급을 따시고 1급을 다시 따실 때는 필기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기 합격 유효기간은 내가 합격을 해놓으면 실기시험을 1년 이내 동안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문제은행 700제라고 하는 문제집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문제은행에 그대로 실제 필기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보기와 답안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고 문제답만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은행 자료는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을 반드시 다운받아야 되고요.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수상레저 종합정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 홈페이지가 완전 개편이 돼서 boat.kcg.go.kr 여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개편이 된 홈페이지가 있고요. 이 홈페이지에서 웬만한 정보는 다 볼 수가 있고요. 실기시험이나 필기시험에 응시까지 여기서 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 필기시험 예약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필기시험 문제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필기시험 문제은행 여기 들어가시면 이 일반 조정 면허시험과 요트 조정 면허시험이 있는데 본인이 어떤 시험에 응시하는지에 따라서 조정 면허시험이라면 이 문제은행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일반 조정 면허시험 700제 대한경찰청에서 제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문제 그리고 보기 그리고 밑에는 해설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2022년 3월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700문제를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꼭 최신본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류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700문제를 냈을 때는 오타라든지 답에 대한 오류가 별로 없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하면서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업데이트가 계속 됩니다. 700번 문제가 정답이 나로 표시되어 있는데 정답은 다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필기시험 과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면허의 필기시험인데요. 시험 과목은 수상레저 안전, 운항과 운용, 그리고 기간, 법규 이렇게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4가지 과목 각각의 수상환경, 기상학 기초, 구급법, 각종 사고시 대처 방법 등 세부적인 또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법적으로 정확한 비율에 따라서 출제가 되는데요. 수상레저 안전이 20%, 그리고 운항 및 운영이 또 20%, 그리고 기간 10%, 법규 50%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되고 똑같이 문제은행 700문제에서도 비율대로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출제 문제 수는 수상레저 안전이 10문제, 운항 및 운영이 또 10문제, 기간이 5문제, 그리고 법규가 25문제. 결론은 법규가 가장 많은 비율이 출제가 되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그 수상레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수상레저 안전 안에서도 수상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보기에는 전방, 후방, 측방, 머리 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을 딱 읽어보면 이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를 보고 해설을 본 다음에 공부를 하는 방식의 공부법이 있고 그리고 외우는 공부법이 있는데 공부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상학 기초에 대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상 1기도의 열대 저기압 분류에 사용되는 문자 기호 중 바르지 못한 것은 열대 폭풍 TS. 사실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운항 및 운용에 관련된 문제는 선박의 속력의 단위는 무엇인가 해서 노트. 기간에 대한 문제는 기간의 배기가스가 흰색이 되는 원인은 뭔가. 연료에 수분이 혼입되었을 경우 흰색이 되죠. 법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형태는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노를 저으면서 급류를 타거나 유력행위를 하는 수상레저 활동은 무엇인가? 래프팅이죠. 그냥 문제를 읽으면 답이 풀리는 문제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동력 수상레저 기구 조정 면허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당연히 병이죠. 소형 선박 조정 면허는 해기사 면허죠. 네, 이런 형태로 문제가 풀립니다.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음향신호 장비로 기적, 호종, 징, 지해야 하는 선박 최소 길이는 100m. 사실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공부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문제고 항행 중인 동력선이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바라는 기적신호는, 이것도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와 답을 외워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수상레저 안전법상 수상레저 사업 등록 시 구비 서류로 부적당한 것은 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주변 수리 업체 명부. 이거는 굳이 이걸 제출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들죠. 그리고 사업장 명세서, 그리고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풀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사안전법상 조정 제한선에 표시해야 하는 등하 또는 형상물로 옳은 것은 가장 잘 보이는 곳의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둥근꼴, 가운데는 마른 목꼴 형상물 각 한 개. 이거는 아무리 공부해도 외우기 어려운 형태. 지금처럼 문제 형태가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다음은 요트 면허 필기시험 과목인데요. 요트 활동의 개요, 그리고 요트, 항해 및 범주, 그리고 법규, 이렇게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내용들이 있죠. 보시면 해양학 기초라든지 해양 기상학 기초는 조종 면허랑 유사하고요. 근데 이 요트와 항해 및 범주 부분은 조종 면허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법규는 조종 면허와 거의 똑같은데 이 전파법만 요트 면허에 추가가 되어 있고요. 문제의 비율은 이제 요트 활동의 개요가 10% 해서 총 5문제가 나오고요. 요트는 20%에서 총 10문제가 출제되며 항해 및 범주는 20% 10문제, 그리고 똑같이 법규는 50%에서 25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트 면허나 조종 면허 시험이나 필기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바로 법규라는 거,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요트 면허 필기 과목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요트 활동의 개요에는 선수 미선과 그 선박을 지나는 좌우선을 이루는 각을 무엇이라 하는가, 각, 진로, 그리고 해류도상의 난류는 보통 어떤 색으로 표시되냐. 난류니까 뭐 적색이겠죠. 뭐 적색. 이런 식으로 좀 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트 파트에서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트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뭐 세일의 3개 꼭지점을 부르는 명칭은 롯데의 선수의 고정되는 와이어를 말하는 헤드스테이라고도 하는 것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포스테이. 지금 용어를 보시면 영어로 돼 있고 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용어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사실 요트 파트가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더 어려운 게 바로 항해 및 범주 파트인데요. 태킹, 뭐 영어로 보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트를 90도로 방향을 전지시키는 상태는 무엇인가, 그리고 요트 항해 시 1인당의 식수 기준, 모어링 라인 중 요트 선수의 좌우로 묶고 결벽하는 것은 사실 읽기도 힘든 그런 영어들도 많고 용어들도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트 면허 시험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그 필기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와 필기시험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필기시험을 공부하면서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물어보시는 게 책을 꼭 사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책이 매년 개정이 됩니다. 22년 뭐 최신 개정판 2, 3일 만에 합격하는 100% 합격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는데 실제 이 책들은요 오류에 대한 보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책이 출간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에 대한 오답이 잘못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 2에서 한 3회 정도는 700제 문제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규가 50%인데 법은 계속 개정이 돼요. 개정되고 그 다음에 뭐 법이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그 할 때마다 이 700문제 PDF 파일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사실 책을 사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문제은행 700제만 보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데, 단 이론이 조금 정리가 잘 돼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사도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기시험 뭐 유튜브 영상이 있던데 이걸로 공부해도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문제만 읽어주는 영상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만든 영상은 이 최신 문제가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거나 틀릴 소지가 많아요. 단 최신 버전의 문제 읽어주는 영상은 괜찮은 것 같고요. 풀이해주는 영상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문제와 답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700문제를 프린트 출력을 꼭 해야 되나요? 핸드폰에 담아서 보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력을 해서 할 때는 모아찍기로 하시면 거의 한 7, 80장 정도의 A4 용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력을 해서 공부하는 거는 벼락치기로 공부할 때 좀 추천을 드리고요. PDF 파일을 핸드폰에 넣고 공부하실 때는 뭐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간이 길다고 하거나 아니면 좀 짬내서 자주 보시는 분들, 그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PDF 파일을 핸드폰에 넣고 공부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3, 4년 전에는 무조건 출력해서 답을 지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한 3, 4년 전에 필기시험을 합격한 학생 중에 한 명이 96점을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냐 하면, 통학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렸는데 한 2주 정도를 그 버스 안에서 PDF 파일로 넣어서 계속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렇게 했을 때 96점을 받고 나니까 제가 이제 PDF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필기시험을 절대 한 번에 합격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국가고시나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모의고사나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그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게 결정이 나니까 무조건 이때 합격을 해야 되고 제일 잘 쳐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요트나 조정면허 필기시험은 하루에 2번 응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일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절대 없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적당히 공부를 하고 오전에 시험을 응시를 한 다음에 불합격을 하면 내가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을 하면 어느 정도 더 외워야 되겠다, 이 답이 나오거든요. 내가 법규에서 조금 많이 틀렸다, 또는 뭐 요트 쪽에서 많이 틀렸다, 이런 과목에서 어떤 걸 더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전 시험을 치고 카페를 가서 부족한 부분을 한두 시간 정도만 더 외우면 충분히 오후 시험에는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1일 2회 시험을 칠 수 있다는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필기 시험을 속성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필수 이론은 암기하고 700문제를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속도의 단위가 바다에서는 노트를 사용하죠. 그리고 거리에 다니는 해리로 사용하고, 1해리가 1852m고, 그리고 속력과 거리와 이 시간을 구하는 공식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해리는 1852m다. 먼저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풀리는 문제가 꽤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만조와 간조, 그리고 뭐 조석 차에 대한 문제, 또는 요트의 경우에서 세일의 꼭지점을 부르거나 선체의 왼쪽을 말하는 용어 포트, 그리고 선수 쪽을 말하는 바우라는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그 사진 한 장에 그림이 있거든요. 배 모양으로 이게 도시고, 이게 메인세일, 이게 집세일, 그리고 밑에는 킬이고 하는 이 그림을 먼저 외우고 이제 시험에 공부를 시작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똑같이 신호기의 색깔에 따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는 이런 간단한 암기 형태의 필수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700제를 먼저 한번 풀어봐야 돼요. 이 풀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공짜 문제라고 하는 상식 문제랑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문제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첫 번째 또 하셔야 돼요. 안 외워도 되는 문제를 제외시키는 과정을 700제 풀기 과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식 문제인데 보트를 조정하여 익수자를 구조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각 타력을 이용하여 미속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익수자까지 채도 속력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을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트 타고 가다가 사람이 빠졌는데 구조하려는데 익수자한테 채도 속력으로 접근하면 부딪힐 수 있겠죠.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풀리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그리고 또 아는 문제라고 해서 그 항행 중 비나 안개 등에 의해 시정이 나빠졌을 때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각 낮에도 항해등을 점등하고 속력을 줄인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 청취에 집중한다. 다른 선박의 소리에 집중을 해야죠. 그리고 주변의 무중신호 청취를 위해서 기적이나 사이렌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거 조금 애매하죠. 근데 이제 정을 보면 시계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맞는 말이죠. 병만 애매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병이 이제 정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풀어서 맞는 문제의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타 명령에서 미드십이란 무엇인가? 사실 미드십이란 용어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건데,
그냥 이 미드라는 말이 중간이라는 거는 아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키를 중앙으로 유지하라. 그리고 을을 보면 자연으로 최대각으로 좋다 하고 우연으로 최대각으로 좋다 하라. 근데 미드는 중간인데 자연과 우연은 절대 아닐 것 같고 현 침로를 유지하라. 그냥 결국 답은 갑이나 정 중에 하나인데 미드라는 말 때문에 중앙을 유지하라. 약간 이게 풀리는 문제죠. 그래서 풀어서 맞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예시를 보면 동력 대상 수상레저 기구의 보험 가입 기간으로 가장 오른 것은 갑 소유자의 필요시에 가입을 등록 후 1년까지만 가입, 병 등록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 정 사업 등록에 이용할 경우에만 가입. 이게 사실 갑을 병정 모두가 맞을 수도 있는 답이긴 한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가장 맞을 것 같은 게 바로 병이죠. 등록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한다. 요 부분. 사실 이렇게 애매한데 자기가 직접 풀어가지고 나중에 채점을 해봤는데 맞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절대 안 까먹어요. 이런 문제는 그냥 아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풀어서 틀린 문제 유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간 항해나 황천시 추락 등에 대비하여 착용하는 것을 갑, 구명보안, 을, 라이프라인, 병, 하네스, 정, 계류색 추락 등에 대비하여 착용하는 걸로 하면 을에 보면 라이프라인이라고 해서 그냥 생명줄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안전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을 같다 해서 을 했다가 나중에 채점을 해봤더니 답은 이거 하네스거든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 이런 문제도 따로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문제가 있죠. 거의 대부분일 텐데 국제해상부표식에 우리나라의 무슨 지역인가? 이거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700문항을 이렇게 문제 700문항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공짜 문제거나 상식 문제가 한 10%에서 20%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색깔로 딱 표시를 해야 돼요.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그리고 풀어서 정답인 문제들도 한 1-20%돼 있거든요. 이 문제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둬야 되고요. 근데 풀어서 오답이 됐다거나 전혀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표시를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돌릴 때는 표시를 하시면 안 되고 다음 단계에서 표시된 문제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풀어서 오답이거나 전혀 모르는 문제만 계속 문제답 이렇게 외워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돌릴 때 이 풀어서 오답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출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짜 문제나 내가 풀었던 문제는 빨간색이라면 두 번째 풀어서 맞춘 문제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고 그래도 모르는 문제는 표시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출력을 하면 모아찍기를 하면 한 면에 이제 두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700문제 중에서 처음부터 제가 한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문제를 솎아내는 과정, 그러니까 공짜 문제를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빼내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온과 습도가 대단히 높은 기단으로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 기단을 이거 북태평양 기단이거든요. 그래서 을 해서 정답을 보면 을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맞추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빨간색으로 아예 문제를 지워주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이 문제를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문제와 그리고 공짜 문제를 제껴줍니다. 만약에 그 28번에 해상의 보포트 풍력 계급은 보통 몇 계급 부분되는가 이걸 이제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모르면 그냥 넘겨주는데 답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면 내가 외울 수 있는 용어를 색칠을 칠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28의 병이거든요. 병 0에서 12, 13계급 그러면 보포트 풍력 계급 0에서 12, 13계급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냥 순간 한번 외우고 그냥 넘어갑니다. 바로 중형 태풍의 크기는 반경 몇 킬로인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답을 보면 병이거든요. 그러면 중형 태풍의 반경은 300에서 500km 미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 내가 아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모르는 문제는 답을 표시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문제를 1번부터 700번까지 쭉 풀다 보면 어떤 문제는 지워져 있을 거고 어떤 문제는 이제 문제와 답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한 바퀴를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바퀴를 돌렸다 치고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볼 때는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맞췄던 문제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모르는 문제만 한 번 더 외워요. 보퍼트 풍력 계급은 0에서 12, 13 계급.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거를 외우다 보면 내가 딱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맞춘다 라고 할 때는 표시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두 번째 보니까 이 문제는 생각이 나더라 하는 문제를 또 한 번 더 지워줍니다. 그러면 또 한 바퀴를 더 돌리고 보면 그냥 문제랑 다 표시만 돼 있는 거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지워진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보실 때는 이제부터는 사실 공부를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고요.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이렇게 문제답만 있는 것만 한번 읽어주고 간다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세 번째 볼 때는 중형 태풍의 반경 300에서 500km 미만, 중형 태풍의 반경 300에서 500km 미만, 해면이 점점 낮아지는 상태 정조, 해면이 점점 낮아지는 상태 정조. 근데 여기서 조금 나중에 풀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면이 점점 낮아지는 상태 정조라고 하나 외웠는데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보기에 그 정조라는 답안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그 두 문제를 조금 한 번 더 생각은 해주셔야 되는 복잡성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문제를 제외한다면 웬만한 문제는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문제 보자마자 답이 바로 보일 거예요. 사실 시각적인 효과로 문제 푸는 효과도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봤을 때 중형 태풍의 크기는 300에서 500 글자가 크게 보일 거예요. 시험 칠 때. 이런 식으로 암기를 2바퀴 이상 돌리는 거. 그리고 시험 치러 가서 1차에 떨어지더라도 이제 커피숍 가서나 기다리는 동안 다음 시험 준비하는 동안 이제 딱 모르는 문제만 완전 헷갈렸던 문제만 빠르게 1시간 동안 외우면 두 번째 시험에서는 70점을 안 넘을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외울 문제만 이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표시된 문제가 아니라 표시가 하나도 안 된 문제를 무조건 그냥 문제답 반복하면서 암기하는 거죠. 그 틀린 문제와 모르는 문제만 외우시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공부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1번부터 700번까지 한 번에 돌리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가장 좋은 거는 각 파트별로 한 번에 돌리시면 되는데 문제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파트가 구분이 될 거거든요. 수상레저 안전 파트가 1번에서 뭐 70번까지, 운항 운영이 뭐 71번부터 140번까지 이런 식으로 파트에 대한 분류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파트별로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 풀린 문제 그 표시도 하고 암기하실 때도 그 파트별로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규가 50%이기 때문에 법규는 무조건 분리해서 따로 외우시고 따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2바퀴 정도 암기를 했다라고 하면 모의고사로 한번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그 부족한 과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외우는데 이 부분은 내가 잘 외워지고 이 부분은 잘 안 외워진다 라고 해서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을 찾는 목적으로도 이 모의고사를 쳐야 되고 공부량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쳤는데 이미 80점이 됐다. 그러면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까지만 공부하고 시험 치러 갈 때 표시 안 된 문제죠. 모르는 문제만 암기하시면서 가도 충분히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 문제는 저희가 비율에 따라서 제가 출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 비율에 따라서 랜덤으로 뽑아 놓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모의고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것으로 요트나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합격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물론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은 절대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시간이 없으시다거나 필기시험을 빨리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만 추천드리는 방법이라 그런 분들은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 너무 필수로 암기해야 되는 이론 부분에 대한 요약본이나 시험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집 직접 풀어서 정답을 채점할 수 있게끔 하는 파일을 영상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마인 그 채널에 필기시험에 대한 영상이나 그리고 조종면허나 요트면허에 대한 정보도 많이 있으니까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실기시험을 준비하실 때도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로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쉽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100%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